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따뜻하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번쯤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질문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린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아마 이 질문, 부부가 된지 오래된 분들이라면 마음속에 한 번쯤, 아니 수십 번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낯설어졌다는 느낌. 말은 줄고 눈빛은 피하고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늘어날 때 그저 부부니까 하고 넘겨왔던 그 거리감이 어느 날 문득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겁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에 대해 누구도 쉽게 말해주지 않았던 중년 부부 사이의 거리감에 대해 조금 깊고 솔직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처음엔 참 뜨거웠지요.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고 문득 마주친 눈빛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땐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렜고 밤새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헤어지기 아쉬워 전화를 끊지 못하던 시절이었죠. 서로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민감했고 작은 일에도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엔 늘 온기가 있었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의 하루는 참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같은 방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진 않으신가요? 하루의 대부분을 각자의 핸드폰에 빠져 있고 밥은 같이 먹지만 정작 나누는 대화는 거의 없고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색한 침묵이 점점 익숙해져 버린 사이. 가끔은 텔레비전 소리나 뉴스 멘트가 우리 사이를 대신 채워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마음 한켠이 서늘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함께 하고 있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삶일까? 그런 질문들이 조용히 마음속을 지나갑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생활이라는 이름으로만 남게 되면 마음은 조금씩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설렘은 습관으로 바뀌고 관심은 의무가 되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함께 있는 시간조차도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견디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부부 사이의 온도는 차갑게 식어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거리도 관계의 권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일지도 모르니까요. 중년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제 말 안 해도 알잖아. 이 나이에 무슨 표현이야.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뭘 더 바라냐. 같이 살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한 부부라도, 아무리 깊이 사랑했던 관계라도 표현이 사라지면 그 사랑은 점점 투명해지고 결국엔 보이지 않는 무관심으로 변해버립니다. 마음은요, 전달되지 않으면 닿지 않습니다. 알겠지라는 생각은 결국 모르겠지라는 오해를 낳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말없이 식탁 위에 밥을 차립니다. 된장국의 짠맛에 정성의 맛이 녹아 있지만 남편은 그저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말없이 그 밥을 먹습니다. 그 밥상 위에는 감사도, 감동도, 애정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반복되는 의무와 습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는 혼잣말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매일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당신을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나는 그냥 살림하는 사람일 뿐일까?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걸까? 남편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아내는 말없이 TV를 보고 있고 눈길 한 번, 말 한마디 건네지 않습니다. 수고했어 라는 말이, 힘들었겠다는 눈빛이 그 하루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데,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점점 마음을 닫고 무덤덤해진 일상 속에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표현은 사치가 아닙니다. 사랑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유지 장치입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은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 오늘 고생했어. 당신 덕분에 참 든든해. 이런 짧은 말에도 마음은 다시 따뜻해지고 서로의 존재가 다시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눈빛으로, 때로는 손을 살짝 잡아주는 스킨십으로, 가끔은 작은 선물이나 메모 한 장으로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소중히 여겨라고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긴 시간 속에 마모된 부부 사이를 다시 끌어안는 첫걸음입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만 비로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도 늦지 않게 다시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마워요. 여전히 나는 당신이 좋아요. 이 말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같이 있는데도 외롭다. 참 슬프지만 중년 부부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고 아이들도 어느새 다 커버렸고 이제야 비로소 둘만의 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면 할 말이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대화도 줄고 관심도 줄고 심지어 웃음도 줄어들었죠. 서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막막하고 괜히 말하다가 싸움이 날까봐 입을 닫게 됩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있지만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뉴스만 보고 있고 아내는 조용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함께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각자의 세상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한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있고 서로를 향한 눈길은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엔 어떤 이야기도 다 나눴는데 이젠 사소한 일상조차 공유하지 않게 되었고 같이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지기까지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요함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흘려보낸 날들이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고 나면 그 침묵은 결국 무관심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집니다. 무관심이 쌓이면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은 조금씩 닫히고 단절이라는 깊은 골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부부는 각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 곁에서 이렇게 외롭지? 우린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 어쩌다 이렇게 멀어져 버린 걸까? 하지만 그 외로움의 시작은 아주 작은 무관심에서 비롯됐습니다. 그걸 말로 꺼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문제였던 겁니다. 중년이 된다는 건 몸보다 마음이 더 외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있는 이 시간, 더 자주 마주보고, 더 자주 말을 걸고, 더 자주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외로움은 관계가 없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단절됐을 때 더 깊어집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진짜 함께일 수 있도록 작은 대화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것. 그게 다시 연결되는 첫 단추일지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감정. 그건 화나 미움이 아닙니다. 바로 서운함입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늦게 들어왔는데 연락 한 통 없었던 거, 내가 아플 때 별말 없이 지나친 거, 기념일을 까먹은 거, 내 말에 진심으로 반응해주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조금씩 쌓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서운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 지금 서운해. 당신이 그 말을 했을 때 기분이 상했어.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우린 참 이상하게도 그걸 돌려 말하거나 짜증으로, 무관심으로 흘려보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운하다는 걸 말하기가 너무 약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괜히 예민하게 보일까 봐 참는 거죠. 그 참음은 곧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진이 빠질 만큼 지치고 돌아왔는데 아내는 그를 향해 한마디 말도 없이 퉁명스러운 표정만 건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남편은 생각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시달리고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지쳐 있는데 남편은 돌아오자마자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하고 툭 말을 던집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꾹꾹 눌러놨던 감정들이 마치 넘치는 쓰레기통처럼 터져 나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당신도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을 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감정을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 감정을 쏟아내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는 절대 큰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서운 건 작고 사소한 감정들이 제때 표현되지 않고 쌓일 때입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 괜찮아 하고 넘긴 그 감정들이 마치 마음의 구석에 쌓인 쓰레기처럼 냄새를 풍기고 상처를 만들고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그때 상대는 그걸 공격으로 느끼고 자신도 방어하기 위해 더 큰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서로는 더 이상 위로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는 감정의 전쟁터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감정이 쌓이기 전에 작은 것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당신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 조금 속상했어. 이런 말들이 서운함을 커지지 않게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감정의 정화조가 되어줘야 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함께 걸러내고 함께 정리해 나가는 관계. 그게 진짜 오래가는 부부, 다시 가까워지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린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 물음 앞에서 많은 중년 부부는 한 번쯤은 체념처럼 말합니다. 이미 너무 멀어졌어. 이 나이에 뭘.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아닙니다. 관계는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변하고 싶다는 의지,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멀어졌던 마음도 한 걸음씩 다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에 단 한 문장만 나누어 보세요. 정말 말 그대로 단 한 문장입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 당신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 오늘 하루 당신 덕분에 든든했어. 이 짧은 문장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톡톡 하고 열 수 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괜히 상대방이 갑자기 왜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의 한 문장이 상대 마음속에 다시 따뜻함을 심을 수 있으니까요. 작은 말 한마디가 침묵 속의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둘째, 우리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랜 부부 생활 속에서 나의 시간, 자식의 시간은 있어도 우리의 시간은 참 부족합니다.
이제는 그 빈칸을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만이라도 서로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거나 둘이서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며 꽃 하나, 나무 하나를 보며 웃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 사진첩을 꺼내 함께 보며 이때 기억나? 하고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따뜻한 시간이 됩니다. 우린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 먹지 않아서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의도적으로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잃어버렸던 대화, 잊고 지냈던 애정을 다시 불러올 겁니다. 셋째, 용기 내어 오해를 풀어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침묵은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벽이 됩니다. 하지만 그 벽을 무너뜨리는 건 단 한 문장의 진심일 수 있습니다. 당신 기억나? 그때 그 일, 사실 나 좀 서운했어. 그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서툴렀던 것 같아. 이렇게 솔직한 말 한마디는 오래된 오해를 눈 녹듯 녹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뭔가 다르게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선 내 감정을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정돈되고 상대의 마음도 열린다는 걸 작은 변화 속에서 느끼게 될 겁니다. 넷째, 부부 상담이나 책 읽기를 함께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 상담이라고 하면 무언가 큰 위기가 있을 때나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더 잘 지내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상담은 이미 부부 사이에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는 부부 관계나 감정에 대한 책을 같이 읽고 짧게라도 이야기 나누는 것도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책 속에는 우리가 하지 못한 말들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힌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같이 성장하려는 마음, 같은 방향을 보려는 노력만 있다면 부부 사이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한순간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의 진심, 한 번의 대화, 한 걸음의 다가섬이 조금씩 마음의 틈을 메우고 다시 손을 잡게 만듭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 말을 먼저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용기 있는 마음이 두 사람 사이를 다시 따뜻한 공간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부부란 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는 사람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길이 엇갈려도 다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부부 아닐까요? 혹시 지금 마음이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루 작은 용기를 내어보세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짧은 대화 하나가 그 거리를 좁히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건 결국 매일 조금씩 서로를 선택하는 일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계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늘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